자,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 시민사회 활동에 두 분 다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. 두 번째로 시민사회 활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은 지금 진행하고 계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 캠페인 이것도 역시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이 시민사회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올해가 이제 그 한국전쟁 발발한 지 70년이 된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기서 저희 단체에 대한 깨알 홍보 70 years is enough 이 종전 캠페인 슬로건 저희가 만든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은 저희도 한반도 평화행동도 이 종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시기가 시기인데요. 지금 올해부터 3년 뒤까지가 매해 다 70 years is enough 해도 다 이제 들어맞는 그렇죠. 시기가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서 현재 계획하고 계신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, 이 사업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일단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일차적으로 서명 운동입니다. 서명 운동이요. 우리가 평화를 하기로 결심했어. 빨리 70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왜 전쟁이 안 끝나는 거지?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? 이제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한반도 전쟁을 확실히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자 하는 내용. 그 다음에 도대체 뭐 북핵하지만 한반도는 이미 70년 동안 핵무기 위협에 너무 노출되었다. 그래서 한반도와 세계에서 뭐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상태를 만들자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대화 협력으로 문제를 풀고 군비 경쟁은 이제 좀 중단하고 거기에 쓸 비용이 있으면 지금 코로나 시대 됐는데 안전과 환경에 사용하자. 특히 기후위기라는데 이런 데 사용해야 되지 않냐.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 지구적으로 서명을 해서 1억 명 서명을 받자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서명뿐만 아니라 이런 데 동의하는 많은 분들은 자기 공간에서, 자기 집단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다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나 선언을 할 수 있죠. 예.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게 하자. 그리고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전 세계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, 평화 네트워크네요. 평화 네트워크를 전 세계 네트워크를 만들자. 그래서 이 목소리를 좀 더 전 지구적인 목소리로 만들어서 전쟁 당사국들이 여기에 대답하게 하고 그 중간중간 계속해서 여기에 압박을 넣자는 겁니다. 그리고 그거를 가급적이면 70년 전쟁이 시작된 70년 전 올해죠. 6.25 70년이 된 올해 시작해서 적어도 70년 전에 3년 전쟁을 했는데 그 3년 전쟁하던 그 생각을 살려서 종전 70년까지는 이 목표를 마무리 짓자. 그때까지는 평화체제를 만들자 하는 겁니다. 그런 게 아주 기본적인 골자라고 하고 있고요. 그러면 종교는 자기 종교, 예컨대 기독교, 천주교 다 종단별로 붙어 있습니다.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기독교, 전 세계 가톨릭에 한반도 문제를 의제화하고 거기서 유의미한 결의를 이끌어내고 서명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발언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미션과 역할을 하는 거죠. 저희는 평화단체를 그렇게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끼리 그런 네트워크를 맺게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나가는 겁니다. 근데 1억 명이라고 한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. 가만히 앉아서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 3년이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씩이 서명해야 3년에 1억이 나오지 않나요? 1년에 한 300만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이게 쉽지 않아야 재밌습니다. 무슨 뭐 10만 명 목표, 3년 동안 뭐 10만 명 목표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? 70년 묵은 전쟁을 끝나는데 한 1억 명 정도를 목표로 이게 운동을 해야 저희들도 좀 더 분발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그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도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일단 먼저 서명을 하시고 또
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저는 일종의 이것도 가족들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설명을 하고 자녀들한테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사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, 특히 뭐 코로나 시대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? 근데 뭐 제가 그 아이를 뭐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평화가 아닌가. 좀 더 평화, 방금 전에 이태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멸의 무기로 불리는 핵무기와 핵협이 없는 세계를 만드는 거. 그리고 지금 막대한 자원이 이 군사화에 쏟아붓고 있는데 이거를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 사회가 뭐 너나 없이 공동으로 처한 양대 위기를 뽑으라고 하면은 코로나로 대표되는 전염병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, 기후 위기. 사실 이걸 지금 그 올해 전 세계 국방비가 한 1조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엄청난 국방비, 군사비를 이런 어떤 코로나 대처와 기후변화, 기후위기 대처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들 문제로 인해서 인류가 뭐 종말을 맞게 된다. 뭐 최근에는 뭐 2050년 지구불능, 생존, 뭐 거주불능의 지구라는 책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거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잖아요. 예. 그리고 지금 세계 도처에서 지금 목도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또 기후 위기에 의한 어떤 그 환경 재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똑히 목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반관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끝내고 지금까지 전쟁 위기 때문에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쏟아부었던 막대한 자원을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해소해서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지를 모아내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평화운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. 그래서 이런 취지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알려 나가서 무공유산의 정신으로 예. 1억 명을 기필코 채우겠다. 예. 라고 우리 이태호 위원장께서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. 마지막 결론에서의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문제가 저한테 넘기는데 자 1억 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상징적인 숫자죠. 1억 명을 넘을 수도 있고 못 채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한국 전쟁 때 실제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어서 한국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습니다. 실제로 그때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핵폭탄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핵무기를 가진 측, 당시로는 이제 미국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. 만주 북부에 실제 있었죠. 근데 핵무기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. 그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이 폭파돼서 더 핵무기로 폭파할 것이 없었다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. 근데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운동이 있었습니다. 49년부터 시작한 스톡홀름 어필이라는 운동이 있어요. 스톡홀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스톡홀름 선언이라는 거죠.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핵무기를 썼더니 너무 참혹하다. 어느 누구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핵무기를 금지시켜야 된다는 서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. 그게 스톡홀름 어필인데요. 그 당시에 3억 5천 명이 서명했어요. 전 세계에서. 5억 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근데 최소한 확인된 게 지금 3억 명 이상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한국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 안 됐는지도 몰라요. 그런 한반도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. 70년 전에. 그럼 우리가 70년 된 전쟁을 끝내는데 그 3분의 1을 하겠다는 말하자면 결의, 그런 마음, 그리고 그렇게 전 세계 여론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. 그렇게 해서 저희는 1억을 만들고 그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건네자.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자. 평화 네트워크. 이 얘기입니다.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태호 위원장님하고 제가 공약 하나를 드리면은 우리 이태호 위원장님이 이 리코더 피리를 굉장히 잘 봅니다. 저는 또 겉보기와 다르게 좀 이 스텝이 좀 좋습니다. 그래서 그 1억 명이 달성되는 그날 우리 이태호 위원장께서 피리를 부르시고 제가 그 피리에 맞춰서 현란한 댄스를 선보이는 거로. 1억 명에 대해서 너무 사소한 챌린지 아니에요? 아니 1억이 달성이 되면 그러지 마시고요. 100만 명이라든가 1000만 명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매 1000만 명마다 뭘 하겠다. 뭐 1억이면은 1000만 명이면 10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. 저희만이 아니라 여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. 지금 김희중 대중원님도 참여하셨고, 지금 4대 종단 수장님들이 다 참여하셨고. 그럼 1000만 명은 이태호 위원장이 그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10만 명 넘은 어떤 미션,
백마백넘은 어떤 미션 다 드릴 거고요. 예, 그리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미션들이 지금 단계별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.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과거보다 갈수록 어떤 그 시민단체들의 그 사회적 발언권이 좀 많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예요. 그러니까 사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350개의 단체, 또 전 세계 아주 그 저명한 평화 단체들 또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요즘 종전선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언론의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은 이 어떤 이 캠페인에 담고 있는 취지와 그 비전에 비해서 너무나 좀 작은 게 또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계기들, 이런 또 이렇게 평화를 잇다, 이 피스튜브 이런 어떤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알려 나가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. 그렇게 믿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희는 지금 아주 시작이 미약합니다. 그죠? 하지만 시민사회의 힘만으로, 시민단체 힘만으로 하려는 캠페인이 아니에요. 한반도에서 이제 나는 평화하기로 했어. 이 전쟁은 최소한 끝나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는 운동이에요. 우리는 뭐 별로 자랑할 건 없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은 촛불혁명으로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는 있다라고 그럽니다.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촛불혁명이 없으면 안 됐을 거라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인 나라고 매력적인 시민들입니다. 그리고 우리 문화의 힘들도 되게 커요. 김구 선생님이 다른 건 몰라도 문화 강국이 되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랬죠. 우리 한류 문화가 정말로 큽니다. 1억 명? 제가 어떤 그룹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. 정말로 뜻이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신다면요. 지금 유튜브에 가면 10억의 좋아요를 가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비읍, 티읕. 예, 뭐 굳이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런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마음을 먹으면 각자가 가진 자원들을 조금씩 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면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. 그런 수단을 가진 분들이 꼭 이 운동에 같이 해주시길 저희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